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복잡하고도 아픈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하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숨겨진 진실들에 대한 이야기죠. 김준호 씨, 35세. 평범한 중견기업의 과장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으로 아내와 5살 딸을 부양하며 살아가는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과의 관계였습니다. 장인 박철민 씨는 지역사회에서 꽤나 알려진 사업가였습니다. 30년 전 작은 건설회사를 차린 후 꾸준히 사업을 키워나가며 이제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견 건설업체의 대표가 되었죠. 딸 하나밖에 없는 그에게 사위란 존재는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달갑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준호야, 이번에 아파트 계약금은 준비됐냐? 어느 일요일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박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머뭇거렸죠. 아직 조금 더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벌써 몇 달째 조금 더라고 하고 있지 않나? 미정이도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언제까지 전세로만 살 생각이야? 준호 씨의 아내 미영 씨가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준호 오빠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미영아, 내가 왜 사위 편을 들고 그래?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준호 씨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와 시선 속에는 항상 내 딸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사위라는 평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의 간섭은 집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녀인 미정이의 교육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미정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어를 못하면 뒤처진다고. 아버님, 영어 유치원은 학비가 저희 형편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형편. 그럼 내가 보태줄까?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혼할 때도 전세집을 구할 때도 장인의 도움을 받은 터였습니다.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는 없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언제?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준호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장인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고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우울했죠. 한 가지 더 힘든 건 장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은근히 준호 씨를 무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사위는 좀 소극적이야. 사업 마인드가 없어서 말이지. 월급쟁이. 근성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인의 사업, 동료들과의 자리에서 심지어 미정이 생일 파티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그때마다 웃어넘겨야 했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 씨는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였죠. 준호 씨는 대학 시절부터 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주식 공부를 해왔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조금씩 투자해서 15년 동안 쌓아온 자산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당연히 장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장인어른이라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거라 여겨졌죠. 시간을 7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8년 박철민 씨의 건설회사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서 작은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하청업체들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어쩌죠?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철민 씨의 회사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투자자 명의는 익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박철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익명으로 이런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해서 은행에 확인해 봤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되 투자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죠. 그 5억 원 덕분에 박철민 씨의 회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공사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회사는 더욱 성장했죠. 박철민 씨는 그 후로도 줄곧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하지만 계약 조건상 투자자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2023년 5년이 지나 상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금 5억 원과 이자 2억 원, 총 7억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죠. 그제야 투자자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익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박철민 씨와 준호 씨의 갈등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 문제로 또다시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였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좁은 전셋집에서 살 생각이야? 미정이도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아버님, 정말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벌써 몇 년째 같은 소리야. 그날 밤 준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미영아, 내가 내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뭔데? 나 사실 주식 투자를 해왔어. 15년 동안. 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식 투자요? 얼마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약 12억 정도 돼. 12억. 미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월급을 타와서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2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미안해. 너희 아버지가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리고 이 돈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 준호 씨는 7년 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익명으로 5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그때 아버님 회사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됐어. 지역 건설업계 소식을 주식 투자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거든.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보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미영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위기를 넘긴 건 오빠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응. 하지만 아버님은 모르시지 계약서에도 익명으로 했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님 자존심에 상처가 될 거야. 그분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위한테서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장인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박철민 씨는 회사 일로 은행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실수로 7년 전 익명 투자자의 신원을 흘린 것이었죠. 아, 그때 그 익명 투자권 말씀이시죠? 김준호 씨가. 잠깐, 뭐라고 했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준호. 혹시 김준호가 우리 사위 김준호 말인가? 아, 그건. 직원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지만
박철민 씨는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게 지금 당장. 결국 7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철민 씨를 구해준 익명의 투자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사위 김준호였던 것입니다. 박철민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준호를 얼마나 무시하고 깔봤는지,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사업을 구해준 것이 바로 그 사위였다니. 이럴 수가. 박철민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끄러움, 미안함, 당황스러움이 뒤섞였죠. 집에 도착한 박철민 씨는 부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일이에요? 7년 전에 우리 회사 위기 때 익명으로 투자해준 사람이 준호였어. 네? 준호가요? 박철민 씨는 은행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역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럼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위가 우리 회사를 살려준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 5억이라는 큰 돈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박철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박철민 씨는 사위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준호 씨는 또 무슨 꾸지람을 들을까봐 긴장하며 장인을 만났죠. 아버님, 부르셨어요? 준호야, 앉아. 평소와 다른 장인의 차분한 목소리에 준호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7년 전 일 내가 알게 됐다. 준호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왜 말 안 했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내가 왜 죄송해야 하는데? 박철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나? 무능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정작 내 사업을 구해준 건 바로 너였어. 아버님, 5억, 그것도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돈을. 준호 씨는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간단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모은 돈이라고, 그리고 장인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익명으로 투자했다고. 박철민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는 자존심 강한 장인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버님, 고개 드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한심한 장인이었구나. 그날 이후 박철민 씨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준호 씨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미정이 교육 문제나 집 문제에서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 투자 실력도 뛰어나고. 준호 씨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호 씨에게도 말하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있었거든요. 준호 씨가 박철민 씨의 회사 위기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5억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투자했을까요? 사실 준호 씨는 박철민 씨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었습니다. 단순히 장인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시간을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시절, 준호 씨의 아버지 김동철 씨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 거래처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어요. 그 거래처가 바로 박철민 씨의 회사였습니다. 당시 박철민 씨도 IMF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김동철 씨의 작은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었죠. 하지만 김동철 씨에게는 그것이 치명타였습니다. 박철민 씨 회사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계약 파기로 인해 김동철 씨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김동철 씨는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준호 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을 언젠가는 찾아내겠다. 그 후 준호 씨는 박철민 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아버지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뜻밖이었습니다. 박철민 씨 역시 IMF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복수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 씨는 우연히 미영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였죠. 미영 씨가 박철민 씨의 딸이라는 것은 교제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세요. 건설회사. 회사 이름이 뭐예요? 대성건설이에요. 그 순간 준호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미영 씨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버지와 달리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건 운명인가? 준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미영 씨와 헤어져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사랑을 이어가야 할까? 결국 준호 씨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미영 씨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준호 씨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박철민 씨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미영 씨와 미정이를 위해서 7년 전 박철민 씨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준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박철민 씨가 파산하면 미영 씨와 미정이가 힘들어할 테니까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보상이다. 준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박철민 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박철민 씨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5억 원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목숨값이었던 거죠. 물론 박철민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만 현재로 돌아와서 박철민 씨가 준호 씨의 익명 투자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민 씨는 여전히 준호 씨에게 미안해하며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박철민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준호 씨가 어떻게 자신의 회사 위기를 그렇게 정확히 알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까? 박철민 씨는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준호 씨와 자신 사이에 알지 못하는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IMF 시절 자신이 계약을 파기했던 여러 협력업체들, 그 중에 김동철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김동철, 김준호, 혹시 박철민 씨는 급하게 오래된 서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도 서류에서 그 이름을 찾았어요.
김동철 명의 제작소 계약 파기. 박철민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씨의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이럴 수가. 그럼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 박철민 씨는 급히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동철 씨가 계약 파기 후 파산했고 1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을. 내가 준호 아버지를 박철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위가 사실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위가 오히려 자신을 도와줬다는 것. 박철민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당시 IMF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김동철 씨의 회사도 있었죠. 박철민 씨도 그때는 생존이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의 아들이 바로 자신의 사위였다는 것. 준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가? 박철민 씨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만약 준호 씨가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큰 원한을 품고 살았을까? 그런데도 왜 미영 씨와 결혼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도와줬을까? 다음 날 아침 박철민 씨는 준호 씨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준호 씨는 장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너 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내가 알게 됐다.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들킬 일이 생긴 것이었죠. 아버님, 김동철 씨 맞지?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내가 내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대학교 3학년 때부터요. 미영이와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박철민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 미영이와 그리고 아버님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준호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웠습니다. 아버지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니 아버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IMF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누구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겠죠. 박철민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도와줬단 말이냐?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미영이와 미정이 때문이었어요. 제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박철민 씨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 씨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한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박철민 씨는 부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무슨 죄요? 박철민 씨는 25년 전의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인 역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럼 준호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당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내가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준호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도와준 거고요. 그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텐데. 그날 밤 박철민 씨 부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준호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난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 며칠 후 박철민 씨는 준호 씨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준호야, 미영아, 그리고 우리 미정이.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미영 씨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박철민 씨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5년 전의 일부터 7년 전 익명 투자까지 미영 씨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준호 오빠, 왜 이런 일을... 미안하다. 미영아, 아버지가 정말 한심했다. 박철민 씨는 준호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을 이제라도 갚고 싶다. 뭘 원하든 다 해줄게. 준호 씨는 급히 장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는 아버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미정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철민 씨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평생 본받아야 할. 그날 이후 이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진심으로 준호 씨를 존경하게 되었고, 준호 씨 역시 장인을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어요. 박철민 씨는 준호 씨의 투자 실력을 인정하고 회사 일에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나?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준호 씨도 장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제 분석력과 투자 노하우는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죠. 미정이도 할아버지와 아빠의 변화된 관계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왜 요즘 이렇게 사이 좋아요? 미정아, 할아버지와 아빠가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진짜 가족요? 응,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 말이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박철민 씨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30여 년 전 IMF 시절 자신이 계약을 파기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후에 다른 선택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회사가 다시 안정된 후에도 김동철 씨의 안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도움을 줄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자신의 일에만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김동철 씨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박철민 씨는 이런 깨달음을 준호 씨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은 단순히 계약 파기 때문만이 아니야. 그 후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더 큰 잘못이었어.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때는 모든 사람이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아버님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거고. 아니야, 나는 살아남은 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박철민 씨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손녀인 미정이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미정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네. 할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단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노력해야 해. 무슨 뜻이에요? 박철민 씨는 미정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아빠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어. 하지만 아빠는 그 상처를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줬단다. 미정이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준호 씨 역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준호 씨는 박철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아버님을 용서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내 아버지는 원래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얼마나 후회하고 계신지,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는지 보시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박철민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1년이 지난 후 박철민 씨는 준호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회사 일을 함께 해보지 않겠나? 저요? 그래. 내 경제 감각과 투자 실력이면 우리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박철민 씨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은퇴한 후에는 내가 이 회사를 이어받았으면 해.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건 내 진심이야. 이 회사는 내 아버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는 내가 이어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준호 씨는 한참을 고민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 회사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대성건설에서 동철건설로. 박철민 씨는 준호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2년이 더 지나고 미정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가족사 발표 숙제를 받아온 미정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 우리 가족 이야기를 발표해야 해요. 박철민 씨와 준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가족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란다. 어떻게 특별해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야. 미정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거든. 용서요? 박철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미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할아버지도 예전에 실수를 했어. 하지만 아빠가 그 실수를 용서해줬단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러 준호 씨가 동철건설의 대표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박철민 씨 때보다 훨씬 더 성장했고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준호 씨는 회사 경영 철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끝까지 도우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25년 전 아버지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게 하려는 준호 씨의 철학이었죠. 박철민 씨는 아들 같은 사위의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 회사를 정말 훌륭하게 이끌고 있구나.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아니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따뜻한 마음 덕분이야. 미정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아빠와 할아버지가 정말 사이가 좋잖아요. 친구들 아빠들은 할아버지와 좀 어색해하는데 박철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진짜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란다.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진짜인 가족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준호 씨와 박철민 씨,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5년 전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승화시킨 준호 씨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변화한 박철민 씨의 용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운명의 빚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의 유산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재 동철건설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준호 씨와 박철민 씨는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정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할아버지와 아빠의 사랑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배워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 아픔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죠. 원망과 복수 대신 이해와 용서를 선택한다면,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이 가족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호 씨가 장인에게 건넨 5억 원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용서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박철민 씨가 준호 씨에게 물려준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화해의 약속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 진정한 사랑은 혈연이나 인연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